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10도, 화순 7도 등 5도에서 14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3도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네, 지난 7월부터 시내버스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목포시가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를 통해 운영체계 개선 방안 마련에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2달 뒤면 전혀 새로운 운영 방식과 노선 체계를 선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어떤 안이 나오더라도 시행 초기 혼선과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존 사업자가 시내버스 운영에서 손을 뗀 것은 지난 7월 1일. 그날부터 목포시가 비상경영관리단을 꾸려 시내버스 운행과 재정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3개월 넘게 운영 결과 수입과 지출 모두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고 적자 흐름 기조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대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기사분들 11명이 그만뒀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 인건비 그 소폭 하향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운영 상황은 지금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운영했던 부분하고 비슷합니다. 지난해 시내버스 운행에 보전된 목포시 재정은 120억여 원. 목포시는 운영 체계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손실 보전 재정 규모를 줄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대상인 100원 버스 이용은 계속 늘어난 반면 일반 이용객은 줄고 있어 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자 노선은 공영제로, 수익 노선은 준공영제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이 공론화위원회 용역을 통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부 공영버스 도입은 파업으로 인한 운행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한 운영체계 공고안을 12월 8일까지 목포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채택하게 될 목포시는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17년 만에 노선 개편과 함께 완전히 바뀌게 될 시내버스 운영 체계가 시민들의 평가를 받을 날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가축 전염병인 소 럼피스킨병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지역 내 의심 확진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오후 2시까지 전국 55개 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해 3,700여 마리의 소들이 살처분됐거나 살처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아직까지 확진된 사례는 없으며 전남도는 현재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지역의 소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축산 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 23곳을 운영하는 등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두고 광주에서도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11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광주 전남지부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광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유족들은 이 자리에서 진실을 찾는 것이 진정한 애도라며 관련 법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돼 독립적 조사기구가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대유위냐그룹 사태로 인한 지역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요청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어제 경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위니아 생산 정상화를 위한 긴급 공적자금 200억 원 투입과 함께 위니아와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 보증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협력업체는 400여 곳으로 대금 미지급 등을 포함한 피해 규모도 1,000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감정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고객에게 부당한 대우나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노동센터가 감정 노동자 755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대면 실태 조사에 따르면 55.9%가 최근 1년간 한 번 이상 고객에게 부당한 대우나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47.9%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성폭력, 신체폭력이 뒤를 이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언어폭력이, 공기업, 공공기관에서는 무례한 요구를 당한 경험이 가장 많았습니다.
오는 11월 3일 열리는 전국 장애인체전 선수단 숙소와 화장실 등 700개소의 임시 경사로가 설치됩니다. 전남도는 체전 경기 일정과 대진표를 토대로 휠체어 경사로 수요를 파악해 경기가 열리는 12개 시군 47군데 숙박업소 출입구와 객실 입구, 화장실 등의 임시 경사로를 체전 개막 전까지 설치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어제 경북도청에서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같이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다만 의대가 없는 지역의 신설 방침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청년을 지역에 유입시키려면 아이를 키우는 데 꼭 필요한 소아과, 산부인과 등이 있어야 한다며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경남의 청년 관광기업의 제품을 선보이는 플리마켓 행사가 열렸습니다. 로컬 기업 제품의 전시 판매를 통한 홍보 강화와 지역 간 관광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목포 평화광장 일원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세계 시도 130여 명의 창업 두레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홍보와 판매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전시 체험은 물론 온라인을 통해 로컬 제품을 소개하는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됐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으로 2021년 낮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영아들을 때리거나 넘어뜨리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최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훈육이 지나쳤다며 학부모가 제기한 민원과 소송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북구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 24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부모 A씨의 민원 제기와 소송으로 해당 교사의 정당한 교권이 침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관련 법에 근거해 해당 교사에 대해 심리상담과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교사는 학생 간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책상을 넘어뜨렸는데 한 학부모가 훈육이 지나쳤다며 민원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